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종수 박사님께서 도시와 빗물 그 어색한 동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과연 이 어색한 동거가 어떤 뜻인지, 또 저희 수자원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한데요. 자, 우리 혹시 최종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잘 여러분, 들립니다. 다른 네, 분들도 잘 여러분들도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 네,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지금부터 화면 공유와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파스통 축하드립니다. 정말 앞서 이제 리허설을 할 때 정답을 알고 났었는데 크레파스통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이제 낯익은 분도 있으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데 그 줌을 이용하시는 줌에 익숙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강의의 참여도가 전문가 정말 뺨칠 정도로 굉장한 수준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주진철 교수님 강의 끝나거나 질문 주고받으시는 거에서도 이게 일반 시민분들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을 바짝 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건 이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요즘에 사진만 찍으면 그야말로 그 찍으면 화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쁜 가을 하늘인데, 저는 오늘 그 이쁜 가을 하늘에 이제 빗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도시와 빗물 그 어색한 동거라고 붙였고요. 한 25분 동안 질문을 포함하면 40분 정도 같이 한번 동거를 해보시죠. 앞서 이제 전문적인 내용은 주진철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빗물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늘 친숙하게 접하는 내용이고, 또는 어느 정도는 내가 다른 수자원은 몰라도 빗물은 좀 알고 있다 이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 말랑말랑한 걸로 붙여봤습니다. 도시와 빗물에서의 그 애증의 관계, 우리 처음엔 동거라고 했는데 이 사실 도시와 빗물은 그렇게 썩 친한 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와 빗물의 그 애증의 관계로 시작해서 우리가 애증을 어떻게 하면 애정으로 바꿔볼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래서 그러면 되었을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빗물을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 빗물, 그 오래된 새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간 빗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쓰는 용도하고 조금 다른 용도로 어떤 쪽을 쓸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의 빗물,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살고 계실 텐데 도시에서의 비가 오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지금 창밖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요건 멈춘 영상이 아니고요. 창문 밖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걸리를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커피를 생각하십니다. 통계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아마 이건 막걸리 회사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실제로 막걸리 매출량이 늘어나는가를 조사해봤는데 막걸리 매출량이 늘어납니다. 비가 오면 막걸리 매출량이 34%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커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오른쪽에 커피 매출량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갸웃하시죠? 저도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열심히 손가락품을 팔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50%까지 이제 50%, 20% 답을 주신 분들이 비 오는 날은 커피숍에 귀찮아서 안 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근데 커피숍에 커피에 대한 증가량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검색 능력 부족인지 커피의 매출 증가량은 찾지 못했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것만 찾았고요. 혹시 찾아서 검색이 되시면 저한테도 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 비 오는 날 뭘 생각할까요? 막걸리를 생각할까요? 커피를 생각할까요?
저같이 이 비를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그래프를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얼마나 왔고 유출량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좀 직업병처럼 이걸 하게 되는데요. 요 위에 있는 것 파란색 그래프는 비가 왔을 때 얼마나 오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래프가 높아지면 비가 많이 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비가 흘러나오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통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가 약간 옅은 하늘색, 여기는 이제 일반 자연 상태인 거죠. 논밭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이런 경우고요.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스팔트나 이렇게 빗물을 침투시키지 못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빗물 유출량이 증가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비가 올 때 이 비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수 관로도 설치하고 또는 하천을 정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빗물이 잘 빠져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 2011년에 서울 강남이 침수됐던 상황이고요. 아래쪽은 언뜻 보면 비포장도로 같이 보이는데 이건 사실 비포장도로가 아니고 도시에 있는 하천입니다. 비가 올 때는 저기 보이는 다리가 넘칠 정도로 비가 오던 것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일주일 이내에 비포장도로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올해 장마를 이제 그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긴 장마를 겪었습니다. 54일, 그러니까 2달에서 한 6일 정도 모자라는 기간 동안에 장마를 겪었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 다리는 찰랑찰랑 넘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다시 비가 그치자마자 비포장도로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럼 비가 올 때는 넘쳐서 고민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모자라서 고민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앞서 이제 그 주진철 교수님 강의하실 때 주진철 교수님이 넘겨준 숙제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강수량이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강수량이 전 세계 평균 한 1.6배 정도 되고 이러면 좀 모았다가 저장했다가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강수량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은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강수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 강수량이 쏟아지는 시기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6, 7, 8월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1년 오는 비의 3분의 2가량은 여름 한철에만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년에 오는 비가 1년에 오는 비의 3분의 2가 하루나 이틀에 왔다 그러면 믿어지시겠어요? 우리나라 1년 동안에 오는 비는 1274mm입니다. 한 1.3m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생이 키가 한 130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정도 그 비가 1년에 오는데 가장 많이 왔을 때는 몇 미리 정도 나왔을까요? 한 870mm라는 양이 왔는데요. 1년 강우량의 3분의 2가 딱 하루에 쏟아졌습니다. 2002년 저희가 월드컵 4강에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그때 태풍 루사가 와서 그 정도의 양을 쏟아부은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빗물은 관리하기가 대한민국의 빗물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에서의 빗물, 여러분은 이제 54일간의 장마를 겪으면서 도시에서의 비가 내리는 게 정말 소중한 수자원이구나. 정말 비는 도시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54일 동안에? 제 기억엔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요. 이제 기택인의 가족이죠. 기택인의 가족이 박사장내에 들어가서 이제 4인 가족 전부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박사장네 집에서 일이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풀려가던 박사장내에 살고 있는 기택인의 가족이 영화가 반전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반전되는 계기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비가 오는 거죠. 태풍이 와서 비가 쏟아지면서 캠핑을 가서 하룻밤 자기로 했던 박사장내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에서 우리가 보는 비는 소중한 수자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수나 침수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빗물관리 정책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빨리 내보내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요건 1962년에 서울하고요. 2010년에 서울입니다. 1962년에는 비가 오면 한 10%만 흘러가고 나머지 45%는 증발되고 45%는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개발되고 나니까 비가 오고 나면 50%는 바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비가 오는 즉시 50% 흘러나가 버리고 나머지 25%가 증발되고 나머지 25%만 땅속으로 들어가죠. 비가 올 때 흘러나가는 양은 많아지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유출량이 홍수가 많아지고 비가 그치게 되면 지하수가 없거나 하천이 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빗물을 관리하기 정책이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물론 비가 여름에 많이 오고 집중되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빗물관리 정책은 빨리 모아서 빨리 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지붕에 내리는 비나 공원에 내리는 비나 도로에 내리는 비나 도시에서 내리는 모든 비는 빨리빨리 모아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은 도시에서 빗물을 빨리 내보내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책이 도시를 오히려 침수를 시키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었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하고 빗물은 좀 애증의 관계죠.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제 동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애정으로 바꿔줄 것인가는 빗물을 관리하는 정책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 모아 버린다고 그랬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조금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여기 이제 쓰레기를 좀 분리수거하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900년대로 돌아갑니다. 1995년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한 2kg 정도 발생되던 게 하루에 1kg 정도로 발생량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쓰레기 양이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죠. 저는 빗물도 이와 비슷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붕에서 나오는 빗물 또는 공원에서 나오는 비교적 깨끗한 빗물들은 모아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모으거나 아니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도로에서 나오는 좀 지저분한 빗물만 모아서 하천으로 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하천으로 내보내야 될 빗물의 양이 줄어들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도 많아지게 되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중에서 오늘은 이제 빗물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보다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는 빗물을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조금 이제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 얘기인데요. 법 얘기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골치 아프죠.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법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건 법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공건물 또는 아파트 여기 학교도 있죠. 학교 이렇게 일정 그 건물 이상이 되면 빗물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빗물 저금통을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운동장을 만들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무조건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강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은 지자체에서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금을 줍니다. 총 공사비의 90% 지원금도 주고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빗물을 모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도로 보면 빗물을 모아서 쓰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너도 나도 빗물을 모아서 쓸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기억이나 경험을 보면 빗물을 모아서 쓴 경험이나 또는 빗물을 모아서 썼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쓰는가를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체육시설이나 공공의 청사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10개 중에 한 서너 개 정도만 이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학교나 공동주택은 설치해 놓고 10개를 설치하면 1개나 2개 정도만 이용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빗물 이용시설이 한 1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4분의 1? 한 25개 정도만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빗물 이용시설을 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빗물 이용을 잘 안 할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빗물이 여름에만 오고 물은 1년 내내 쓰게 되는데 비는 여름에만 온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너무 싸다. 앞에서도 주진철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톤당 한 700원 정도 되고요. 톤당 700원이면 우리가 보통 편의점에서 사는 500ml짜리 생수가 850원 정도 되거든요.
그 850원 정도면 수돗물 1톤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500ml짜리 그 삼다수 같은 생수 2,000개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생수 한 병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돗물 값이 너무 싸죠. 그러다 보니까 편익이 안 나오고 그리고 빗물을 모아두긴 모아뒀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안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필요성을 못 느낌. 빗물을 써야 되는 이용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그러면 혹시 이제 빗물을 쓰다 보면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 과연 빗물을 모아놓은 것인데 산성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오염물질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 물이 과연 모였을 때 내가 조경용수나 또는 화장실 용수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때 수질이 적당할까라고 걱정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 가지 수질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규정에 정한 기준에 정을 봤는데요. 그 빨간 선은 기준이고요. 가운데 이제 그래프 이렇게 나타낸 것들은 빗물 저장도에 있는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수소이온 농도는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고요. TSS라고 하는 부유물질의 농도도 기준치 아래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BOD라고 하는 것도 기준치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빗물을 모아서 쓸 수 있는 저장도에 있는 빗물들은 기준치를 다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시도를 해봤는가 하면 법상으로도 쓰도록 되어 있고 모아놓은 빗물도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안 씁니다. 왜 안 쓰냐고 봤더니 써야 될 용도를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보통 빗물을 저희들이 모아놓으면 조경용수로 쓰거든요. 꽃이나 나무에 물을 주는 걸로 주로 써왔는데 그 용도에 다른 용도를 한번 접근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빗물 그 오래된 새로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우리라기보다는 인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빗물을 가장 오래 사용해온 방식은 아마 여기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 관수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 여유 공간에 텃밭을 만들고 그 텃밭에 그러니까 저희가 농사를 지으려면 퇴비하고 관수용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빗물을 모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가 아파트고 빗물 저장소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20톤짜리를 묻었고요. 구조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20톤짜리 탱크가 있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303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빗물 탱크로 들어가게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텃밭에서 써나오는 빗물도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텃밭을 조성하는 곳이고요.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빗물도 모아서 쓸 수 있도록 빗물 저장도는 여기쯤에 묻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텃밭에서 나오는 빗물들은 흙탕물일 수 있기 때문에 흙탕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도 같이 추가를 했죠. 요거는 이제 비포고요. 요건 애프터입니다. 왼쪽에 돼 있던 텃밭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논도 일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와서 이 작두 펌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장난감처럼 와서 같이 올려놀기도 하고 주민분들도 이제 텃밭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파트 공동체라는 게 사실 이웃 주민과의 커뮤니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웃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어울리는 이런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이제 할머니 이 어르신은 이제 작년 가을 사진인데요. 이걸로 이제 김장도 담그시고 주민 마을 분들이 이제 감자나 이런 걸 농사 지었을 때 마을 잔치도 하는 이런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졌고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빗물을 모아놓고 이걸 아파트 단지에 뿌리면 어떨까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에다 뿌리면 온도가 낮아지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요. 제가 그걸 한번 지금 요거는 빗물을 뿌리기 전입니다. 살수 직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빗물을 뿌렸더니 바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온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이 많으면 온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빗물을 뿌리자마자 온도가 떨어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20분, 40분 또는 1시간
2시간 반 정도 지날 때까지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오후 2시 반, 2시쯤에 물을 뿌려줬고요. 그랬더니 도로 노면에 한 55도 정도 되는 도로 노면의 온도가 갑자기 40도 정도로 한 1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 물을 뿌려주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전 물을 뿌려주기 전에 온도가 한 40도 전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4시 반 정도가 지나니까 여름인데도 더 이상 아스팔트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건 미세먼지인데요. 도로에서 이제 다시 재비산되는 먼지를 물을 뿌려주면 여기 1, 2, 3번은 물을 뿌려준 시점입니다. 물을 뿌려줬더니 이렇게 미세먼지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빗물을 이용해서 이제 반드시 조경용수로만 쓸 게 아니고 도시농업의 텃밭으로도 이용하고 또는 아스팔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에 뿌려줌으로써 온도나 미세먼지 저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공주님의 다리라는 동화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마 공주님의 다리라는 동화를 자녀분들한테 읽어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그 나라의 임금이 예쁜 공주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공주님은 반드시 이뻐야 되고 반드시 외동딸이어야 되잖아요. 그 외동딸 공주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달을 갖고 싶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다양한 나라에 있는 가장 똑똑한 신하들한테 다 달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모든 신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나 달이 멀리 있어서 못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커서 못 가지고 오는지 이렇게 그 기술적인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을 푼 건 광대가 이 답을 풀죠. 왕이 수십에 차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하려고 광대를 부르고 광대가 임금이 무슨 일 때문에 수심에 차 있는지 물어보고 공주님이 달을 갖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하자 이 광대는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 공주님한테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주님한테 가서 달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 내 창문 앞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 가끔씩 걸리기도 해. 그리고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손톱에 가려져. 그리고 달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 색깔을 보면 알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달이 얼마나 먼지 또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공주님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게 되고 그걸 그대로 공주님이 원하는 대로 손톱만한 황금 목걸이를 만들어서 공주님 목에 걸어주고 그러고 나니 공주님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전 이 동화를 기술자가 돼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 동화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가끔씩 기술자가 되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이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마치 공주님이 달을 원하는데 우리는 공주님한테 묻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달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공주님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저도 이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학문적인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실제로 이 빗물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접근하니까 훨씬 답을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런 접근들이 조금씩 많아져서 수자원 전체뿐만이 아니고 빗물 이용에 있어서도 하나의 방향 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이어서 박사님께 이렇게 또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직접 여쭤보고 또 답변을 듣는 자리가 흔치 않는데요. 우리 박사님께 궁금하신 내용, 강의와 관련돼서 아니면 저희의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네, 손들기 기능이나 이런 걸 활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으로 네,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질문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도윤님 네, 손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음소거 해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윤님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고요.
아닌가요? 네, 네, 잘못 드셨 아니라고 하시네요. 일단 채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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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그 채팅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예, 먼저 예. 김유정님께서 네, 빗물을 실제 식수나 샤워할 때 사용할 물로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운가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이건 아마 식수로 사용하는 얘는 섬 지방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지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식수가 좀 부족한 도서 지방에서는 빗물을 모아서 과거에도 그랬고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이용하는 예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산성비나 여러 가지 빗물에 녹아 있는 먼지들 때문에 그걸 식수로 이용할 직접적인 이용보다는 예를 들면 해수 담수화, 아까 전 시간에 나왔던 해수 담수화나 이런 좀 조금은 나아진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고요. 샤워를 할 때도 빗물만 순수하게 빗물만 모아서 샤워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수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질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걸 찜찜하다고 표현하죠. 좀 찜찜함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님께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이 되셨다고 그리고 두 합니다. 번째 이제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광숙님께서 주셨던 좋은 제도인데 이제 실천되지 않는 건 대부분 대부분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도도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비용이나 또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 형태고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는 관공서나 공공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하는 법이 있다 보니까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설치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도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시설이 지하 저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고요. 그걸 이제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강제하니까 설치를 하는데 이용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거든요. 그 용도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이나 화단이나 이렇게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저장되어 있는 빗물 수질이 깨끗할까? 이걸 잘 담보하지 못하니까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경비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디 물을 쓰는가 하면 수도꼭지만 틀면 싼물이 콸콸 나오니까 이 물을 쓰는 게 낫지 수질이 괜찮을까 좋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물을 굳이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물값이 아까 주인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금의 3배, 4배 이렇게 높아지면 제도에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수 한 병보다 2000분의 1입니다. 2000분의 1 가격의 물을 아껴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가끔씩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하고 물 아껴 쓰라는 말. 이 두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물을 아껴 쓰지 않습니다. 물을 아껴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1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에 1m씩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물을 사는데 800원을 주면 60원을 돌려줍니다. 이러니 물을 아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제도권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설치는 강제가 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그 다음 단계는 이용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조경수님의 답을 드렸고요. 예, 그 지금 굉장히 박사님 지금 손정호님께서 굉장히 네,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채팅으로 네, 해주고 계시는데 이걸 다 답변 드리면 오늘 박사님께서 아마 네. 밤을 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좀 일단은 최대한 시간이 되는 만큼 진행을 해보고 이제 지금 화면상에서 손 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분들 먼저 좀 그 질문을 들어봐도 예,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좋습니다. 김현서 님께서 그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가 음소거 해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서 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 앞서 질문해 주셨는 거에 답변이 조금 나왔는데 이게 어디 그 아파트에 설치를 하려고 예, 하면 어디 나라에 이제 뭐 네, 허락이 떨어져야 이제 이렇게 텃밭 음, 만드는 부분이요.
나라가 허락을 예, 해야 예.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분들의 뭐 동의가 필요한다든지 그리고 네, 그 여러 네. 지역에서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한 부분에 예시로 해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네. 김 변호사님 일단 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빗물 이용 시설 이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제 텃밭으로 한정을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 대전시에만 거주하시면 대전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은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을 하다 보면 그 텃밭을 제가 여기 아까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앞에서 보여주신 사례가 특수한 예냐 그러셨는데 요게 전국에 많지는 않고요. 제가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서 서울에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강남 수서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강북에는 이제 번동 쪽에 2군데 정도를 했고요. 이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사진에서도 몇 번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아파트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조금 이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여기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사례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텃밭을 하게 되면 이 텃밭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도 단지 내에 계시거든요. 그 텃밭을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추천 방식으로 하다 떨어지면 이 텃밭이 왠지 미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이 운영의 묘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 분야에 경험 많은 도시농업과 관련된 NGO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조금 자문을 받으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만에 아파트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례나 또는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박사님 예, 도움이 되셨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네, 상세한 또 자료 공유에 대한 약속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게 이런 사례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 이런 사례에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요. 아마 박사님께서 잘 또 공유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달 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질문을 네, 좀 채팅에서 나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혜정님께서 예, 아파트에 빗물 예, 저금통을 설치하려면 설계할 때부터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 기존 건물에도 좀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네. 싶네요. 앞에 사례로 보여드렸던 도시농 임대단지 내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거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설치한 겁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아파트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강제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빗물을 모아서 이걸 텃밭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김 현사님의 질문에 답을 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연초에 시행이 되고요. 이게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 5, 6월 정도 되면 지자체가 정한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올해 지금 시작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올해 만약 하시려면 해당 지자체에 매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뭐 2월이나 또는 3월이나 그때 공고 나는 걸 보시고 그때쯤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내년쯤에 이제 신청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또 이런 그 문제발굴 리빙랩의 대상지가 세종시다 보니까 또 그런 그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행정과 잘 소통을 해서 그 부분도 알아보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박사님 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세종시는 대부분 아파트가 빗물 이용 시설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빙랩 다른 단지를 한번 할 때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가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또 이렇게 예. 또 알려주시네요. 예, 그 다음 질문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난희님께서 태양광 사업처럼 네. 빗물을 가정이나 기관에서 모아서 수익을 얻거나 포인트를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이게 뭐 혹시 뭐 여름에 한해서 치중돼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질문까지 주셨는데, 혹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업이 이제 앞전에 그 주진철 교수님 발표하셨던 그 내용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이제 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전기를 쓰기도 하지만 제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면 팔기도 하거든요. 이게 프로슈머라고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과 동시에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은 과연 이럴 수가 없을까? 빗물은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빗물을 모아봤자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빗물을 한 5톤 모았는데 5톤짜리 큰 통을 만들어 5톤을 모았습니다. 팔려고 봤더니 1톤에 800원씩 하면 58에서 44,000원이죠. 4,000원 벌자고 5톤짜리 빗물을 모으시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운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기는 쉬운 게 전기는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 라인도 있지만 나가는 라인도 한 라인을 써서 환상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또는 팔고 사는 게 쉬운데 이 빗물은 그런 이제 이동이나 이게 쉽지 않아서 가격도 문제고요. 대신에 이게 좀 대단위로 되면 예를 들면 빗물을 굉장히 빗물을 많이 쓰는 데나 아니면 폐수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데는 이 물을 처리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팔거나 이러는 그 사업이나 일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고 또 질문도 올려주시는데 예, 네. 어느 정도 박사님의 답변에서 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이게 모으는 네.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그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예, 뭐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예. 공기관에서 약간 이런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예, 질문들이 맞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예, 예. 이게 여기에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환경에 대한 호소나 또는 예를 들면 물을 아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빗물이 우리가 모아서 쓰기에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에는 이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더 노력을 해서 오히려 시민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쓰도록 해줘야지 시민분들한테 환경을 아끼는 마음에서 마치 그 공정거래처럼 여기는 커피 5,000원짜리가 있고 커피 3,000원짜리가 있어요. 3,000원짜리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소년들을 노동력 착취해서 한 거고 5,000원짜리는 정말 공정거래한 커피다. 우리는 5,000원짜리 커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는 환경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또 그런 또 핵심적인 그런 또 약간 뼈를 때리는 네 그런 의견도 또 주셨는데요. 네, 박사님 일단 저희가 시간은 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여기 채팅 네, 보시고 이제 그 외에 되게 많은 네,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혹시 좀 이 네. 질문 좀 흥미롭게 보시고 답변을 좀 해주실 그런 예. 질문들이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아까 김난희님까지는 답변을 드렸고요. 조영환님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장에서 이제 빗물 이용한 화장실 물이 좀 색깔이 맑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수질이 이제 상수도만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변기에 사용하는 물로는 이제 큰 수질 기준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화장실에 사용하는 용도도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탁해 보여도 수질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빗물의 수질 농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은가요? 서울이나 공단이 있는데 국지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이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이 비는 우리가 산성비나 이렇게 비가 올 때 좀 오염 물질이 섞였다 이러는 거는 비가 안 오다가 강우 초기에 비가 조금씩 내릴 때 이때 위험한 거지.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가 지저분한 그걸 씻어낸다고 보면 처음에 씻겨 나올 때 조금 농도가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질 농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있는 줄 몰랐다.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고요. 빗물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미세 플라스틱은 잘 알질 못해서 그 빗물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둘 간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긴 것 같고요. 우리 김원선님께서 이제 단독주택에도 빗물 저금통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일반 상가도 가능하고요. 빗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용으로 소방용수 사용할 수 없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대개 도시 지역은 소방용수가 우리가 도로에 가다 보면 빨간색으로 소방용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에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빗물을 연결해 쓰면 좋은데 소방용수라는 거는 그 불특정 시기에 불특정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빗물로 공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분들이 산불을 진압할 때 산에다가 이런 좀 비가 올 때 저류줄 만들어 두고 그걸 산불 진화에 좀 쓰자 이런 접근들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아직 소방용수로 빗물을 이용한다는 접근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광숙님께서 이제 하나 더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요거까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무조건 나는 오늘 질문 못하면 잠을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 한 분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토지주택연구원에 이제 빗물 저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규모가 한 3톤 정도 됩니다. 크지 않고 3톤 정도 되는 시설인데 시설은 와서 빗물 이용시설뿐만이 아니고 빗물을 침투시키거나 또는 잠깐 조리할 수 있는 시설,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뭐 일정만 조율이 되시면 언제든지 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나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거 안 물으면 나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손을 들어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다들 오늘 편하게 주무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럼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최종수 박사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